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먹개비님께서 들려주실 직업 괴담입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보안업체. 회사나 이런 곳에 보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시 출동하시는 그런 보안업체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시델무에 찾아와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먹개비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먹개비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신 이유가 보안업체에서 근무하실 당시에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이 있다.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보안업체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불비님 찾아온 거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멀진 않으셨죠? 전혀 멀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도 보안업체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 일은 그만뒀어요. 그때 이후로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미래적으로 보장적으로 조금 불안전해서 이제 다른 업무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현실이 더 무섭다는 거. 예.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갑니다. 우선 보안 경비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보안 경비로는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카메라, 도어락, 열선 감지, 화재 감지 등 기계 등을 이용해서 관리해준 업무였고요. 2014년도 4월에 제가 입사를 하였고 입사 당시 출퇴근 자차가 없어서 대학가 근처 원룸을 잡아서 걸어다니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때 저보다 3개월 빨리 먼저 입사를 해서 근무 중이던 근무자 2명이 더 있었는데 제가 일할 곳은 대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로 학교 건물로는 정문을 위치한 보안 경비팀이 업무할 수 있는 상황실 건물을 제외하고 크게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지는데 1구역에 14개관, 2구역에 5개관, 그래서 총 19개관을 관리해주는 업무로 근무 방식은 24시간 철야 근무, 그 다음날 24시간 휴무. 그런 반복적인 패턴 근무 방식이었고요. 예. 근무 교대는 2인 1조로 2교대, 4명 교대 근무자와 상황실을 지키는 주간 근무자 1명. 이렇게 총 5명이서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큰 대학교 전체를 관리를 했어요. 대학교니까 크네. 네. 그리고 2인 1조 근무다 보니까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하고 한 조가 돼서 근무를 같이 했어요. 오전 7시까지 상황실로 출근을 해서 전날 철야 근무를 했던 근무자들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 교대를 하고 나면 그날 하루 업무가 시작이 되거든요. 상황실을 지키는 주간 근무자 1명과 철야 근무를 하는 2인 1조 근무자 2명, 그렇게 3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낮에는 상황실에 대기를 하며 각 건물에 설치된 수많은 카메라들을 보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대기 및 학교 직원분 그리고 교수님이나 학생 등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 등을 주로 하고 그렇게 낮에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낮에는 상황실 대기를 하다 오후 7시가 되면 상황실을 지키던 주간 근무자는 퇴근을 하게 되고 저녁 7시 이후로는 철야 근무자 2명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요. 저녁 7시쯤 되면 저녁 식사를 배달로 시켜 먹게 되는데 그렇게 1시간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8시부터는 학교 순찰을 돌기 시작을 해요. 걸어다니면서 순찰을 돌 수 있지만 넓은 대학교를 걸어다니면서 순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순찰 시간도 길어지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순찰을 빨리 돌기 위해서 순찰용 전용 바이크가 있었어요. 그 바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순찰을 빠르게 돌았거든요. 순찰 중에 해당 학교 학생이 수업이 없는데 강의실을 이용한다고 하면 강의실 사용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본관의 요청에 신청이 되어 있는 학생들 한해서만 저녁 10시까지 강의실을 이용할 수가 있었고 시험 기간에는 새벽 2시까지 신청서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과 그래도 강의실을 사용을 원하는 학생들 한해서는 강의실 사용 신청서가 돼 있는 학생들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저녁 순찰은 중요 업무는 2가지로
각 건물 강의실 소등과 문단속을 중점으로 하고 2인이 쪼다 보니까 각자 찢어져서 바이크를 타며 빠르게 건물을 순찰을 하는데 강의실 소등 및 문단속 그리고 강의실에 사용하는 학생 숫자 및 신원 파악을 하고 대학교 전체 1차 순찰을 돌고 나면 저녁 10시쯤에 상황실을 복귀할 수 있었어요. 저녁 10시 이후에는 학교 전체 학생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전 건물이 소등 및 문단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실 복귀 후에는 수많은 카메라들을 지켜보면서 돌발 상황 발생 전까지는 대기를 했었어요. 낮에는 학생들로 붐비던 학교가 밤에는 가로등 불빛 말고는 깜깜한 암흑으로 되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일신연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대기를 하다가 2차 순찰 시간이 있어요. 새벽 1시쯤엔 순찰을 도는데 학교 각 건물마다 음침한 곳이나 사각지대, 사람 발길이 없는 곳을 중점으로 순찰 포인트가 건물 외벽에 붙어 있거든요. 새벽 순찰에 그 포인트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포인트를 찍으면 몇 시에 순찰을 했는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을 토대로 몇 시에 어디 지역에 어디 위치에 순찰을 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방식으로 순찰을 하면서 매번 같은 장소를 순찰을 돌지만 그 시간에 학교 순찰을 도는 건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두운 막 그러니까. 예, 학교 그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 순찰은 저와 동기가 매일 같이 돌았거든요. 그렇게 둘이 같이 바이크를 타면서 순찰 포인트를 찍으면서 주변 건물을 살피는데 분명 1차 순찰 때는 강의실 소등을 다 확인을 했었는데 어느 건물 4층 강의실에서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저와 동기는 그 4층 강의실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크를 주차 후 그 건물 5층까지 있었는데 동기는 그 건물 꼭대기층 그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고 제가 1층에서 위로 계단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혹시 모를 외부 침입자나 간혹 강의실에 숨어서 술을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찾기 위해서 찢어져서 불이 켜져 있는 4층 강의실로 향했거든요. 야간 순찰이다 보니까 LED 휴대용 전등은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고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산단봉 그리고 전체 강의실 및 사무실을 열고 락을 걸 수 있는 마스터키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1층에서 출발을 해서 2층, 3층 빠르게 돌고 이제 4층에 도착을 했는데 5층에서 먼저 내려와서 그 불이 켜져 있는 강의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동기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동기한테 다가가서 왜 안 들어가고 서 있어 물어보니까 동기가 하는 말이 강의실 불을 끄고 문을 닫자마자 불이 다시 켜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동기가 장난치는 줄 알고 강의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면서 또 장난치냐? 이렇게 말을 하고 강의실 락을 딱 거는 순간 삑삑 하고 소리가 났어요. 강의실 및 사무실 등 모든 입구마다 도어락을 걸어주는 기능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경보 감지를 할 수 있는 무인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에서 네네. 움직여야지만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울린 경보는 이제 열선이 감지됐다는 경보거든요. 그 열선이 감지됐다는 거는 그 강의실 안에 열이 감지됐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감지가 돼요, 열선이. 그래서 열선이 감지됐다는 경보음이 울리면서 문이 잠기지가 않았어요, 락이. 상황실 안에 있을 때는 그 건물의 몇 층, 어디 강의실에서 무슨 경보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외부 순찰 시에는 어디 경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쪽에 위치한 메인 상황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연락을 줄 수 있는 알림 휴대폰을 하나 들고 다녔는데 그 알림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어디 건물 몇 층 강의실 무슨 경보가 울렸다 가서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 외부 순찰 시에는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경보 알림을 해제 후 저와 동기는 그 강의실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동기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사색이 돼서 주춤주춤하면서 강의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강의실 안을 들어갔지만 당연히 사람은 없었는데 열선 감지가 됐다고 경보가 울리고 그래서 혹시나 주위나 아니면
조금 열린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열선이 감지된 줄 알고 강의실 창문을 싹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창문을 확인을 하고 다시 강의실 락을 걸어봤지만 다시 열선 감지라는 경보 울림이 울리면서 강의실 문이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장비 센서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 강의실 불을 딱 켜는 순간 강의실 창문에 설치된 커튼들이 그 커튼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볼록하게 올라오잖아요, 커튼이. 맞아. 그 커튼이 볼록하게 올라온 그 형태로 유지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스르르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동기는 진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바로 강의실 불을 딱 끄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1층까지 뛰어내려갔어요. 1층까지 뛰어내려가서 그 건물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정문하고 후문 락만 급한 대로 걸고 상황실로 복귀해서 우선 숨을 고르고 나서 해당 건물 4층 카메라를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갑자기 강의실 불이 켜지는 거 말고는 사람이 출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와 동기는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선뜻 가서 확인할 자신이 없어서 그날 그 건물 순찰시에는 제외를 시켰고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음 쪽 근무자들하고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다음 쪽 근무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 쪽 근무자들도 저희가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 그 근무자들도 그 해당 건물을 순찰을 돌 때면 이상한 걸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자를 끄는 소리라든지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럴 때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왠지 좀 자세하게 파고들면 이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심적으로 좀 무섭게 느껴질까봐 그 근무자들도 그냥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들었겠지.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는 더 찜찜한 마음으로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큰 문제가 없이 잘 근무를 하다가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동기와 저는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시간이 됐어요. 또 그날은 둘 다 1차 순찰을 하고 와서 상황실에서 카메라를 계속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시간도 때울 겸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뒤늦게 2차 순찰을 새벽 2시쯤에 나갔는데 바이크를 타면서 음침하고 구석진 곳에 위치한 그 순찰 포인트 하나씩 찍어 나가면서 주변을 살피던 중 저번에 커튼이 움직이던 해당 건물에 똑같은 강의실에 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와 동기는 그 건물 1층에서 바이크를 주차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 혼자 올라가서 강의실 불 얼른 끄고 내려올 테니까 넌 여기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저는 뛰어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을 눌러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동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건물 들어가고 갑자기 강의실 불이 빠르게 불이 꺼지고 켜지고 깜빡인다.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너 혼자 위험하니까 나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순간 귀신이란 생각보다는 외부 침입자일 거란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산단봉을 꺼내들고 해당 4층에 내려서 동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기도 4층에 도착하고 나서 같이 불이 켜져 있는 강의실 쪽으로 향했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복도 불빛이 새어 나와야 맞는데 불이 꺼져 있는 강의실밖에 없고 복도가 전체 깜깜한 거예요. 순간 저와 동기는 불을 끄고 어디 숨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불이 켜져 있었던 강의실 위치를 확인하고 저는 앞쪽 문, 동기는 뒤쪽 문에 위치해서 서로 조용히 신호하고 둘이 동시에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역시 안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강의실을 살펴봐도 뭐 이상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불은 계속 꺼졌다 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진짜 스위치 쪽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학교 측에다가 알려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한 가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어락이 걸려 있어야 될 강의실이 문이 락이 해제가 돼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저와 동기는 4층부터 계단을 타고 빠르게 1층까지 전 강의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건물에 외부 침입자나 뭐 숨어있는 학생이 없다는 걸 다 훑어보고 나서 다음 건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상황실로 복귀하고 카메라를 돌려보기로 했어요. 강의실 불이 켜져 있던 시간을 중심으로 해당 건물 카메라를 여러 각도에서 돌려보고 또 해당 강의실 락은 몇 시에 풀렸는지 시스템을 확인을 해봤지만 카메라엔 아무도 들어간 흔적이 없었고 또 강의실 락은 애초에 락이 걸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원래 이 락이라는 게 8시가 딱 되면은 문이 닫혀있는 강의실이나 사무실은 저절로 락이 걸리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강의실이나 사무실은 저희들이 닫아서 락을 걸고 그래서 락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애초에 락이 걸리지 않는 상태였다고 해서 저와 동기는 거기서부터 조금 믿기지가 않았죠. 그 문제의 4층 복도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서는 불이 꺼지고 켜지고 반복을 하다가 제가 딱 4층에 도착했을 때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걸 본 저와 동기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 건물 정문하고 후문 입구만 락을 걸고 그날도 순찰해서 제외를 시키고 근무를 하자고 저와 동기는 얘기를 하고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 건물은 예. 제외시키고 아침이 찾아오고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인수인계를 하면서 다음 근무자에게 어제 있었던 문제의 4층 복도 영상을 보여줬고 그걸 본 다음 교대 근무자들도 놀라면서 한 근무자가 사실 얼마 전에 그 건물 순찰을 돌다 1층 숙식실에서 사람 형태를 봤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대학교 특이점이 저희 경비 보안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건물마다 경비 아저씨들이 계셨고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쓰면서 그 건물을 지키느라 모든 건물마다 1층 정문 입구 옆에 숙직실 겸 안내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무자가 그 숙직실 안에서 사람 형태를 봤다고 하니까 나머지 근무자들이 놀라면서 확인을 해봤냐, 혹시 학생이 숨어 있었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근무자는 순찰을 다 돌고 나가려고 하는데 숙직실에서 사람 형체의 실루엣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당 건물에서만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정말 이상하다면서 그 반대편 교대조와 저와 동기는 농담 삼아 귀신이 지신가? 그 건물 돌 때면 우리 서로 조심하면서 순찰을 돌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다 같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잘못 봤겠지. 뭐 이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고 그동안 그 건물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 없이 잘 지나가다 저와 동기가 근무할 때 그때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돼요. 그날도 어김없이 주간 근무가 지나 야간 근무 순찰을 정문 상황실 기준으로 왼쪽부터 쭉 하나씩 건물을 순찰하면서 나가는데 그 문제의 건물을 순찰을 하기 위해서 저와 동기는 1층에다 바이크를 세워두고 둘은 같이 5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원래 찢어져서 순찰을 돌기로 했었는데 그 건물에서만 이상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건물만은 같이 돌자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둘은 같이 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5층에서 순찰을 돌고 4층을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각 건물마다 안내 방송을 위해서 그 앰프가 숙직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비 아저씨들이 그만두고 퇴사하시면서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 앰프를 장기간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꺼져 있어야 될 앰프하고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지 그 마이크를 손톱으로 툭툭 두드리거나 막 긁으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그 건물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와 동기는 순간 놀라서 그 계단에서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딸깍 그 소리를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동기보다 제가 정신이 더 빨리 돌아와서 이번은 진짜 사람의 짓이다. 내가 숙직실로 가볼 테니까 너는 3층부터 빠르게 훑어보고 내려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1층 정문 옆에 위치한 그 숙직실로 뛰어 내려갔어요. 근데 이상한 게 1층에 도착할 때까지 메인 상황실에서 경보 알림 전화나
그리고 숙직실로 사람이 들어가서 문이 강제적으로 열리며 나 해제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아무런 경보가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사람이 숙직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리고 앰프가 혼자 켜진 걸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변이 어두워서 그런지 숙직실 안쪽 푸른 불빛이 돌고 있었고 저는 앰프가 켜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숙직실로 다가갔고 숙직실 문을 마스터키로 사용해서 락을 해제 후 천천히 문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는데 쉽게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몸이 너무 굳어가지고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공포여가지고 한 거의 체감상 2분가량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여러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앰프는 켜져 있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저는 뒤늦게 정신이 돌아와서 앰프의 전원을 끄고 옆에 걸려있는 마이크 전원도 끄고 나서 그 앰프 메인 전원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원선이 플러그에 꽂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앰프 전원선을 따라 가보니까 숙직실 구석에 위치한 책상 밑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앰프 전원선을 뽑기 위해서 그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전원선 위치를 확인하려는 순간 오른쪽 귀로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세 그대로 몸이 굳어지면서 정말 숨이 턱까지 막혀 오르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고개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굳어가지고 얼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귓가로 숨소리가 들리지만 콧바람은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숨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몸이 굳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는데 동기가 숙직실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경직되어 있는 몸이 긴장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면서 쓰러졌거든요. 쓰러지는 저를 보고 동기가 놀라서 저한테 다가와 저를 책상 밑에서 끌어당기면서 그 숙직실에 누워서 쉴 수 있게끔 방 바닥이 있었거든요. 그 방 바닥에 저를 눕히면서 그 당시 제가 눈에 초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흔들면서 계속 말을 걸면서 그랬다는데 저는 그때 당시 기억이 잘 없었는데 그냥 허공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누워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동기가 계속 한참을 흔들고 나서 정신이 들어와서 말문을 열었거든요. 제가 아까 있었던 일을 동기한테 얘기를 해줬고 얘기를 다 들은 동기가 꺼져 있어야 될 앰프와 마이크가 왜 켜져 있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는 도대체 뭐냐고. 와 진짜 너무 느낌이 싸하다. 이 건물 그냥 빨리 나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건물을 나가자고 하는데 온몸에 힘이 다 풀려서 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흐느적대면서 겨우 일어나서 나가는데 뭐에 홀린 것 마냥 맹하니 있고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동기가 저한테 상황실로 너는 복귀하고 있어. 내가 마저 순서를 돌고 갈 테니까 너는 상황실 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동기는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상황실에 도착해서 아까 있었던 일을 녹화된 카메라를 돌려보고 또 저하고 동기가 그 건물 나간 후도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그 장면도 한참을 보고 나서 건물 안에 저와 동기 말고는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귓가에 알 수 없는 숨소리 생각날 때마다 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소리는 보안 업무를 그만두고도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한참 힘들어 했었거든요. 아침이 찾아오고 또 교대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일 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카메라에 녹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그거를 보고 나서 근무자들은 하나같이 다 놀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이건 귀신의 짓이라고 학교 관계자들한테 말하자니 말하기 힘든 상황일 것 같다면서 우선 이 일은 우리 근무자들끼리만 알고 조용히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근무자들은 그 상황을 겪은 저한테 위로를 해주면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푹 쉬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그 숨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오지 않고 계속 뒤척이다가 전신쯤 돼서 밥이나 먹고 다시 잠을 청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지금 근무 중인 다른 조 근무자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미안해요. 자고 있는데 전화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 우리 고모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글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준 그 근무자의 고모분은 한참 전부터 해당 학교 식당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경비 보안 업체가 들어오기 전 각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키던 경비 아저씨들과도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셨어요. 전화 내용으로는 저희도 그 근무를 하면서 그 해당 건물에서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숙직실에서 헛것도 보고 어제 겪은 일도 너무 이상해서 고모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건물 관리하던 모든 경비 아저씨가 보안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경비 아저씨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서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각 건물을 관리하시던 그 경비 아저씨들 모두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되면서 모두 학교를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시고 어쩔 수 없이 나가시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해당 건물 관리 아저씨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를 찾아보셨지만 나이가 적지 않으시다 보니까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술에 의지하면서 지내시다가 새벽에 술을 드시고 집으로 가시던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머리를 맞은 것 마냥 머리가 띵 해오더라고요. 어제 야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전부터 있었던 이상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통화 내용을 끝내고 다음날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제 통화 내용을 공유를 했고 다른 근무자들도 모두 놀라면서 그렇게 인수인계가 마치고 그렇게 근무를 시작하게 돼요. 업무를 하는 동안 정말 찜찜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동기한테 뒤뜰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불렀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보안업체로 인해서 잘 다니는 일자리도 잃고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한테 좋은 감정은 없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동기도 그렇지 나라도 그분 입장이라면 그랬을 거라고. 저와 동기는 이제 아무래도 제사상이나 무속인을 불러서 돌아가신 분 넋을 달래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이라도 보여드려서 돌아가신 분 서운함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는 게 어떨까. 저와 동기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야간 순찰 때 편의점에 가서 오래 두어도 냄새나지 않고 상하지 않은 뭐 초코파이나 두유 등 이런 음식 종류들을 사서 해당 건물 숙식실로 가서 한쪽에 초코파이하고 두유를 넣고 짧지도 그래도 길지도 않는 묵념을 하고 숙직실에 나와서 순찰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 교대할 때쯤에 다음 주 교대자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 주 근무자들도 이제 야간 순찰 때 저희와 똑같이 상하지 않는 오래 두어도 먹을 수 있는 사탕이나 견과류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사서 그 숙직실에 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야간 순찰 때마다 그 건물 숙직실 저와 동기는 방문을 해서 길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는 묵념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했었거든요. 우리의 조금의 성의가 마음으로 위로가 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돌아가신 분 서운함을 달래드리고 있다는 마음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일 없이 순조롭게 순찰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뒤부터. 네, 그 뒤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소한 의자 끄는 소리라든지 정말 신기하게. 예.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근무를 한동안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느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학교 관계자분들이 숙직실에 있는 음식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동기는 그 숙직실로 가서 그 음식들을 치우면서 그 일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놓고 진심으로 빌어봤냐. 어떻게 보면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묵념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지 않았을까 그분께서는.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와 동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근데 진짜로 이런 일들이 겪으면 진짜 무섭잖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이런 무서운 일까지 겹쳐버리면. 저 살면서 솔직히 예. 귀신이란 걸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솔직히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지만 얼굴 옆에서 들려오는 그 숨소리는 아직도 생각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많이 긴장을 하게 돼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겪었고, 그래서 먹개비님도 오늘 처음 참여하신 거지만 너무너무 또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항상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꼭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학교에서 보안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안업체에서 근무하실 때 당시에 직업괴담이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짠했던 그런 사연도 분명히 있었던 직업괴담 실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직업을 통해서 겪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 제보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